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5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하겠습니다. 일단 중성점 접지 방식은 말 그대로 중성점을 땅에 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점을 땅으로 연결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는 전기가 지나가면 전류가 흐르면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이 통신선이란 것은 한전에서 전력 운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러니까 전기 신호 있죠. 그런 것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선을 통신선이라 하는데, 이런 통신선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하는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도 송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를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여기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중성점 접지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접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건데, 접지는 땅에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통 접지가 있고요. 개통 접지가 있고 기기의 접지가 있어요. 기기의 접지. 우리가 개통 접지라는 것은 지금처럼 송전선로 있죠. 송전선로, 그 다음에 배전선로 있죠. 이런 큰 전압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는 걸 얘기하고요. 기기의 접지는 우리가 모터에 접지한다든지 예전에 세탁기에 접지한다든지 이런 기기에 접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가 개통 접지는 이상 전압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주가 된다면은, 기기의 접지는 사람이 감전되는 거, 그래서 인체나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지랑 똑같은 접지라고 해서 개통 접지, 기기 접지 똑같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도 좀 다르고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송전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통 접지의 중성점 접지와 그다음에 비접지로 나누어집니다. 중성점 접지와 비접지. 중성점 접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Y결선, 왜냐하면 중성점이 있어야 중성점 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점이 있어야. 근데 Y결선은 중성점이 있는데, 맞죠? 델타 결선은 중성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접지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접지를 중성점 접지를 못하는데 지금 중성점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델타 결선은. 네. 그리고 Y 결선 중성점 접지에 뭐가 있느냐? 직접 접지와 그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와 그다음에 저항 접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은 직접 접지고요. 대부분 직접 접지고, 소호 리액터 접지와 저항 접지도 중성점 접지의 종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접지는 델타 결선인데, 실제 우리가 Y 결선도 있죠. 접지 안 하면 비접지가 됩니다. 우리가 Y 결선 이렇게 있죠. Y 결선 이렇게 있는데, 접지를 안 하면은 얘도 비접지예요. 비접지인데, 송전선로에서 이 비접지도 Y결선인데도 접지를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접지는 델타 결선만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Y결선도 비접지 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통 접지로서 중성점 접지, Y결선에서 중성점 접지, 그 다음에 델타 결선 비접지고, 중성점 접지는 직접 소호 리액터 저항 접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기 접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기 접지를 하면은 소호 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 3종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체 보호, 기기 보호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번 장에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한다. 여기서는 지금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있죠. 지금 중성점 접지의 종류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접지는 접지하지 않는 것에서
접지저항이 무한대예요. 무한대고 델타 결선에서 사용되고, 직접 접지는 뭐냐면 임피던스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완벽하게 0은 아니고요. 거의 0에 가까운 것이고, 저항 접지는 임피던스가 저항 R이 있는 것이고, 소리액터 접지는 임피던스에 리액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JωL은 JXL을 연결하는 것이 소리액터 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개통 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력 개통, 발전해서 송전하고 배전까지 하는 그런 개통 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 목적이 이상전압의 경갑, 이상전압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목적. 그 다음에 전선놈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키는 목적. 우리가 이상전압의 발생을 방지해서 절연 레벨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절연은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호계정의 신속 확실한 동작.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은 큰 전류가 흐르고 그에 따른 보호 계전기를 확실하게 동작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보통 지금 직접 접지와 관련된 얘기고요. 직접 접지와 관련된 얘기고, 지금 비접지는 접지 못하는 거니까 여기 중성점 접지 목적에 상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는 얘는 특별한 경우 왜? 일선 지락 아크 소멸입니다. 일선 지락 전류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그 소호 리액터 접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러한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비접지 방식 보겠습니다. 비접지. 얘는 우리가 접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델타 결선이라고 봅니다. 델타 결선. 그러면 델타 결선 이렇게 그려요.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성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성점을 하면 이 점인데 맞죠? 공중에 붕 떠있는 이 점을 접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비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비접지라고 하는데, 일단 이 비접지 델타 결선 방식은 저압 33kV 이하 단거리 선로에서만 적용합니다. 보세요. 33kV 이하인데요. 이게 요즘 실제로는 델타 결선 하는 것이 뭐 3.3kV고 6.6kV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결선, 그리고 단거리요, 단거리. 그래서 장거리 선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거리 송전 선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얘는 델타 결선은 우리가 회로열에서도 그렇고 전기 기기 시간에도 그렇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얘는 한 대 델타 결선 한 대 고장 시 V결선 운전 가능이다. V결선으로 해서 운전 가능하다.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 그래서 이때 외우셔야 될 거 출력비. 출력비가 57.7%예요. 이용률이 86.6%.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기도 그렇고 회로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하기 때문에 뭐 세 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반드시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델타가 선로에 3고조파 미발생이요. 3고조파 미발생. 우리가 회로에서 하는 거에도 델타 결선은 우리가 3고조파가 내부를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선로에 3고조파가 없다는 겁니다. 3고조파가 없어요. 대신에 내부 순환하고요. 그 다음에 Y결선은 선 간에 3고조파 전압이 없다. 그런 내용이 회로 이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결선 하면 비접지 델타 결선은 선로에 3고조파가 미발생한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 보세요.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 전압상승이 루트 300. 일선 지락사고 시. 우리가 송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선 지락사고입니다. 전체 사고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라고 하면은 먼저 나온 것이 일선 지락사고여야 돼요. 네.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 전상 전압 상승이 루트 3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전상이 뭘까요? 건전상, 건전한 상입니다. 즉 고장이 나지 않는 상입니다. 지락사고가 발생한 상도 있을 것이고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도 있을 겁니다. 그때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 있죠. A상이 만약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건전상은 뭐다? B상과 C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지락사고 A상의 지락사고가 발생했는데 B상과 C상에도 전압상승이 루트 3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봐요. 보세요. VA가 있어요. VB가 있습니다. VC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락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락사가 발생하면 얘가 이렇게 A상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원이 계속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지락 땅이 중성점입니다. 이 땅은 대지에 즉 ABC상의 가운데예요. 즉 여기가 대지가 돼요. 여기가 대지. 여기가 대지인데 이것이 보세요. 이렇게 붙었다는데 여기에서 A상에서 전기를 항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이 점이 반대로 있죠.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즉 중성점이 A점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중성점이 A점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세요. B상과 C상의 대지전압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중성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B상의 대지전압 이렇게 C상의 대지전압도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이것보다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는 겁니다. 루트 3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 고장나지 않은 B상이나 C상의 대지전압이 평소보다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있죠. 루트 3배까지만 되면 괜찮은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다? 작용정전 용량이 있죠. 작용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하들이 있습니다. 이런 충전 전하 때문에 루트 3배가 아니고 우리 최대 6배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 제가 비접지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비접지는 낮은 전압바에서 밖에 사용 못합니다. 즉 3.3kg 보통 우리 3.3kg, 6.6kg에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락 사고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던 상의 전압 상승이 루트 3배에서 최대 6배가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내가 보세요. 절연을 합니다. 절연을 보세요. 만약에 3300V가 될 줄 알고 절연을 해요. 그만큼은 절연합니다. 근데 지락사고가 발생해버리니까 델타 계산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해버리니까 이놈이 6배에서 20000V까지 상승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락사고 한번 발생해서 20000V 걸려서 호설로 변압기 홀레당 다 타버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맞죠?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20000V까지 절연을 해야 돼요. 즉 지락사고 발생하면 20000V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야 이거는 큰일 나겠다. 20000V까지 절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용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절연하는데 그 비용이 100보다 100배 더 커져버려. 절연하는 비용이 20000V까지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3kg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6.6kg까지는 괜찮은데 그 전압이 높아지잖아요. 22,900에 만약에 15만 4천이 돼버렸다. 그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택도 없다는 거죠. 요거는 뭐 괜찮아요. 예를 드는 것이고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비접지는 낮은 전압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뭐가 한다? 이중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 뭐다?
지락사고만 발생을 했지만은 지락사고 등에 의해서 전압상승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압상승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B상이나 C상, 가만히 있던 B상이나 C상 전위상승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중고장이라고 합니다. 이중고장 발생 확률이 상승한다. 절연 파괴에 의해서. 이런 거고. 그리고 기기의 절연 수준을 높아야 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기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기의 절연이에요, 절연. 네, 절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절연하려면. 그래서 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런 거 있었죠. 델타 결선은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거리에서만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교재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이런 원인이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델타 결선 이렇게 합니다. 조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델타 결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아시겠지만, 작용정전 용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용정전 용량 CS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해요. 지락사고 발생하면, 앞에 했죠? 지락사고 발생하면, 지락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지락전류가요. 지락전류 흐르는데, 이게, 보세요. 이 대지정전 용량이라는 게, 이 작용정전 용량이 뭐예요? 작용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선로와 대지 사이에 한 상당 작용하는 용량입니다. 즉, 여기에 선과 대지 사이에 전압이 크다 보니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전 용량이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전하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면 얘가 이렇게 공기 중이지만 정전 용량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선로로 지락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즉 지락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때 흐르는 지락전류는 얼마냐? 지금 작용전전 용량이 C라고 했을 때요. 얼마? XC분의 지금 지락사가 발생했을 때 XC분의 여기에 걸리는 대지전압 루트 3분의 V죠. 여기에는 대지전압이 걸립니다. 맞죠? 대지전압에 의해서 루트 3분의 V란 전압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XC는 얼마예요? C 하니까 얼마? 3ωC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V가 되고 얘는 그냥 2라고 할게요. 요 놈을 대지전압 2라고 하면은 얼마? 3ωC 2가 된다는 겁니다. 3ωC2. 그런데 여기에서 이 C값이 있죠. C값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입니다. 1km당 이만큼 페럿이요. 따라서 전체 지락전류는 여기에 곱하기 L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필기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실기에서 잘 나와요.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G는 얼마? 3ωC2 L에 의해서 이때 지락사고 발생하면 흐르는 지락전류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길이가 길면 길수록 IG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어떤 보호장치 없이 장거리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단거리에서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지락전류가 흐르죠. 지락전류는 콘덴서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콘덴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흐르는 전류는 콘덴서가 흐르는 전류니까 진상전류죠. 90도 저항성분 없이 콘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기어 올라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지락전류는 90도 앞선 진상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것이 비접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비접지의 특성이나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에서 얘기하는 접지는 이 직접 접지예요. 직접 접지는 당연히 Y결선이겠죠. Y결선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정전 용량이 있을 겁니다. 작용 정정 용량이 있습니다. 요거 작용 정정 용량 2장에서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직접 접지란 말은 이렇게 중성점에서 접지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뭐다? 일선 지락 사고입니다. 일선 지락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요거 보세요. 지금 제가 직접 접지를 할게요. 직접 접지. 하나부터 봅니다. 하나부터 봅니다. 첫 번째, 직접 접지는, 우리가 대표적인 건 지락사고 많으니까 지금 제가 예를 지락사고를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단선사고 이런 거 아니고요. 봅니다. 첫 번째,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이 거의 없다. 이유가 이거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고장나는 전압 상승이 거의 없다.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지락사고 발생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지금 중성점이 여기에요. 중성점이 여기인데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락사고 발생했다. 그것이 땅이에요. 땅. 이것이 A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얘가 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이 어떻게 된다? 중성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지락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 선이 어떻게 중성점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지락점이 어떻게 이렇게 중성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이 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A상이 지락했다고 하면은 A상의 전압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B상이나 VB상이나 VC상은 중성점 처음과 똑같죠. 대지답이 처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원래 대지답이 여기에서 여기인데요. 접지돼봤자 지락사고 돼봤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처음과 똑같다. 그래서 지락사고 시 A상 지락사고 했죠. 지락된 상의 전압은 0이지만은 건전상은 전압 상승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접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건전사 전압 상승 루트 3배 최소 6배까지 발생해서 뭐 이중사고 절연을 높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것이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비접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보다 전력 레벨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런 레벨을 즉 만약에 154kg를 쓰잖아요. 그런데 고장 나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절연도 154kg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얘가 선간전압이 154kg요. 154kg. 그런데 우리가 절연하는 건 요만큼이죠. 요거 절연 얼마요? 루트 3분의 154kg만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154를 쓴다고 하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모두 절연도 154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54를 쓰면 이 절연은 루트 3분의 154만큼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레벨 감소 요거 돈입니다. 돈. 절연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보호견적인 동작 확실. 동작 확실. 얘는 보세요. 안 좋은 거죠. 보호견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요. 우리가 앞에서는 지락상이 됐어. 지락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루트 3분의 V가 걸려 있어요. 대지전압이요. 루트 3분의 V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비접지에서 어떻게 해서 얘가 정전 용량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렀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 공기 중입니다. 따라서 XC가 굉장히 커요. 그 큰 리액턴스를 뚫고 겨우겨우 올라가는 건데, 지금 직접 접지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콘덴서 타고 공기 중으로 올라갈 것이죠? 접지선 타고 올라갈 것이죠? 즉, 이렇게 접지선 타고 올라가지, 이렇게는 안 간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정전용 타고 가지 않고 접지선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락 전류가, 즉 IG가 굉장히 커요. 지락 전류가 큽니다. 따라서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지락선에 여기에 계전기를 하나 둬요. 뭐 지락 계전기 같은 거 있죠. 지락 전류가 흐르면은 동작하는 계전기를 두면은 이거 동작 전류,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크니까 계전기 동작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장 전류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고장 전류가 비실비실하면 얘가 고장인가 아닌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락 전류가 큰 것은, 지락사고 발생했죠? 지락 전류가 큰 것은 얘는 문제예요. 문제 안 좋은 건데,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이것은 장점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건 단점이지만 이것은 장점이 되는 거예요. 지락 전류가 크다. 그래서 단점이지만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중성점이 영전이 부근에 유지되기 때문에 변압기 중성점이 이것이 뭐다? 접지와 연결됐죠. 접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0V라고 합니다. 접지는 0V라고 하고요. 그 접지가 0V인데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중성점 전위도 0V가 되는 겁니다. 0V요. 그래서 중성점이 0V 전 부근에 유지되므로 단절연 변압기 사용하다. 우리가 단절연이라는 것은 절연을 단계별로 한다는 겁니다. 절연을 단계로 둘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전압이 높은 곳은 절연을 높게 하고 전압이 낮은 곳은 절연을 낮게 하고 이렇게 차등을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절연 변압기 사용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 쓸게요. 네. 얘는 단절연 변압기 사용 가능. 이렇게. 단절연 변압기 사용 가능.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지락 전류가 저역률의 대전류이므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는 겁니다. 요거 뭐, 제가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제 다시 그릴게요. 보세요. 지락 전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 변압기나 발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중성점이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저항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지락전류가 흐릅니다. 지락전류 흐르게 되면, 보세요. 이때 지락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페르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 여기에 E에 의해서 지락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일하게 IG가 어떻게 돼요? 이 변압기의 리액턴스 X분의 E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이 X는 L에 의한, 변압기에 있는 L에 의한 성분이 L 성분이에요. 따라서 저항 성분 거의 없고 L 성분은 있다고 하면 얘는 저역률이 됩니다. 역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역률이 굉장히 낮다. 저역률의 대전류, 지락전류 아까 전에 했지만 여기에 저항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지락전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과도 안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도 안정도, 이번 장에 뒤에 보시면 있는데 얘는 지락사고를 보세요. 지락사고 가장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락사고 나면은 전압이 이렇게 변해요. 이럴 때 지락사고 시 송전 능력, 전력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접지는 지락사고가 나더라도 이 지락전류가, 이 IG가 작으면은, 지락전류가 작으면, 고단전류가 작으면 이것을
통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이 지락절구 굉장히 크죠. 얘가 크기 때문에 지락사고 발생하면 송전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력을 거의 송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직접 접지의 가장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락전류가 커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락고장 시 통신선의 전자 유도 장애를 크게 미친다. 예, 요건 접지선이 있죠. 앞에 됐지만 우리가 통신선 유도 장애는 영상 전류가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상 전류 여기 접지선이 있기 때문에 영상 전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락 사고 시 통신선 유도 장애가 많습니다.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많다.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기기의 수명이 짧아져. 기기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네. 통신선 우리가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지락전류가 큰 것이죠. 맞죠? 지락전류 큰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쁘고,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애도 크고, 그 다음에 기기의 수명도 짧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장점으로는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장점으로는, 알겠죠? 이것은 지락사고만 얘기했는데, 단선사고 시에는요, 단선선이 끊어진 거 있죠. 단선 사고 시는 이상전압이 최소로서 이러한 또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단선 사고 시 이상전압이 최소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장점을 보시고, 요것이 그 직접 접지는 근데 보시면 결과적으로 딱 얘기를 해보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락 사고 시에도 이상전압 상승이 없기 때문에 절연 비용이 감소되는 겁니다. 절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접지는 154km 이상에서는 다 직접 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고압에서는 직접 접지를 가장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직접 접지는 저항값이 작다 보니까 이런 지락 전류가 크다는 겁니다. 지락 전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락 전류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서 소호 리액터 접지를 하게 돼요. 소호 리액터 접지. 얘는 뭐냐면 직접 접지에서 문제가 되는 지락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 접지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접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직접 접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유효 접지라는 게 있어요. 유효 접지. 유효 접지는 뭐냐면은요. 직접 접지에도 그 접지선에 당연히 선을 땅과 바로 붙였지만은 저항값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항값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건전산의 전압 상승이 0이라 그랬지만은요, 실제로는 저항값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효 접지라는 것은 뭐냐면 지락사고 시 건전산의 전압 상승이 1.3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하로 되도록 접지하는 거. 그래서 보세요. 유효 접지란 일선 지락 고장 시요. 건전상 전압 상승이 상규 대지 전압에 맞죠? 이상적인 경우는 1배입니다. 똑같아요. 이상적인 경우 1배인데 1.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들도록 중성적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전압이 1.3배 가지고 1.5배, 1.6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값을 조정해서 최대한 낮춰가지고 1.3배 안에 들도록 하는 것이 유효 접지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실기에서도 잘 나와요. 유효 접지에 대해서 쓰시오. 뭐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십니다. 바로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 고장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상규 대지 전압의 1.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들도록 중성적 임피던스 값을 조정해서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직접 접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저항 접지입니다. 저항 접지인데,
얘는 좀 어중간하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세요. 중성점의 저항은 접지하기 때문에 얘가 접지는 맞습니다. 이렇게. 접지는 맞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앞에서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요. 앞에서 발생했을 때 중성점 이렇게 하니까 이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IG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IG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을 주는 거예요. 저항. 선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값을 일정한 저항값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값이 작으면은 직접 접지와 비슷하고요. 이 저항값이 크면은 뭐요? 델타 계산 비접지와 비슷하죠. 어중간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항 접지를 한번 보면은요. 저항 접지는 종류로서 고저항 접지 방식은 이것이 고저항입니다. 높을 때는 비접지와 비슷해요. 비접지와 비슷한데 그 저항값을 100옴에서 1000옴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옴에서 1000옴 정도고요. 저저항 접지는 30옴 정도입니다. 이 저항값은 30옴 정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30옴에서는 직접 접지도 아니고 지락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특징 보세요. 접지장 값이 너무 낮으면은 고장 발생 시 통신선 유도장이 커지고 반대로 높으면은 지락 계정의 동작이 곤란함과 동시에 건전상 대지진압 상승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상 측면에서 대부분 직접 접지 방식으로 앞에서 직접 접지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항 접지 방식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비접지,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저항 접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거 앞에서 직접 접지에서 문제가 되는 소리액터 접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유도장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 거 저항 접지에서는 저항값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나 직접 접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린 특성들이 있죠. 교재에 있는 특성들 완벽하게 정리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요것만 숙지하셔도 문제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